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권의 폭정 그리고 추미애에 의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학살과 검찰에 대한 압박,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론이 문재인 정권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하야 내지는 탄핵에 대한 얘기도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수많은 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좌파에 해당하는 판사가 이번에는 문재인 하야를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양형태 박사님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네. 우리끼리 하던 얘기가 문재인은 탄핵돼야 된다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판사, 그것도 좌파 판사가 문재인은 하야하라라는 얘기를 하니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진실들이 지금 서서히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정권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그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예산, 이걸 강행 통과시킬 때부터 좀 절망했습니다. 사실 이건 참 어둡다. 이 터널을 우리가 지날 수 있을까 했는데, 왜냐면 이 국회가 완전히 그냥 도살장화 돼 버렸잖아요. 국회가 그냥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그냥 법을 토론도 없이 수정안도 없이 무슨 뭐 의견 조회도 없이 그냥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그냥 비민주적으로 또 뭐 제1야당 빼버리고 완전히 통과될 때 그때 솔직히 절망했습니다. 예. 왜?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인가? 이제 국회까지 이제 가버렸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있었고, 왜 그 전에 가장 절망시킨 거는 바로 사법부의 절망입니다. 예. 김명수 코드 대법원장이 오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냐? 대통령이 한번 순시했을 때 검찰에 뭘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뭘 하겠다고 딱 그렇죠. 약속을 했잖아요. 그 뒤로 그냥 이 사법부가 행한 그런 모든 것들은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사법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사법정의가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고, 이거 법원까지 이제 다 사법까지 다 갔구나 이렇게 할 때는 희망이 없었는데, 그러나 오늘 이분은 대통령 하야하라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핵폭탄급 메가톤급 사법부에서 얘기가 더더욱이 인권법 같은 코드입니다. 김명수 그렇죠. 대법원장은 인권법 연구회 회장도 하고 우리법 연구회 회장도 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은 코드인 이 김동진 부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보고서요,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충격을 받고 좀 멍하게 있어가지고 그 전문을 갖다가 이렇게 오면서 굉장히 한 두 번 읽어봤어요. 너무 잘 쓴 명문인데, 예. 현실이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강인하고 또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파고들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현주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구나. 네. 하고 생각해서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예.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그러나 이걸 금방 어떤 이유에선지 비난을 많이 받았겠죠. 삭제가 됐더군요. 예. 그러나 이건 이미 내 손에 들어와 있고, 그렇죠. 언론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면서 이 진보 성향 정말 현직 부장판사가 문 대통령을 하야하라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희망이 있구나. 사법부가 개개인 판사들은 원래 단독 판사거든요. 다 개개인이 다 심판관이고 재판관이고 판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법 연구회든 인권법 연구회든 하더라도 김명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단독이니까. 예. 다. 그렇죠. 예. 다 양심과 법에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간다. 예. 이런 희망을 보아서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네. 이분이 처음에는
문재인을 열렬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한국 사회의 탄생을 기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 정말 다 환호를 한 사람이에요. 예.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3년여 즈음한 현재 이르러서 그동안 내 자신이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의사 철회하겠다 네. 하고 딱 밝힙니다. 심사숙고 끝에 철회를 하겠다 하고 결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평범한 국민들을 향하여 그간에 이어온 일련의 비정상적인 상황,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촉구한다. 네. 딱 이러면서 우리 자신이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이성을 토대로 냉철한 판단하에 국가의 장래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점을 자각해야 된다. 예. 아주 이 내용이 말이죠. 지금 진중권 교수가 지금 좌파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최고 논객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곤경의 민변 변호사가 저항을 했죠. 지금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그 다음에 경실련, 참여연대, 조국의 참여연대도 대열에 나섰죠. 지금 전부 지금 또 교수들, 그렇죠. 또 이거 진보학자들 다 일어나 있죠. 다 일어났죠. 지금 이런 경우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없었죠. 과거에 없었는데, 그리고 교수들 정교묘, 예. 전국에 6,090여 명 되는 교수들 다 일어났죠. 지금 말이죠. 이것 때문에, 감염병 때문에,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학교가 조용한 거지. 만약 학교가 개교돼 있었으면 봄 4월이 잔인한 4월 딱 돌아오면 바로 학교에서도 이 소요가 엄청나질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측이 됩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혁명적인 상황까지 될지도 몰라요. 이거는 혁명이요? 혁명적 상황. 왜? 왜냐? 지금 보십시오. 판사가 사법부에서 부장판사가 그것도 같은 코드의 판사가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런데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사법부의 절망이 그 대신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한 신랄에 그것을 보자. 왜? 그러고 지적을 하는 게 그거합니다. 이 판사가 지적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조국에 대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빚을 갖다가 졌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국에 대해서 마음의 빚을 진 그 조국, 그렇게 운운을 했기 때문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마음의 빚을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게끔 그렇게 동기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어둠의 권력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방조한 행위가 말이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대통령은 그걸 성찰해 봤느냐 하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여태까지 나온 얘기의 핵폭탄급입니다. 사실 내용 분석을 해보면 네. 이거는 앞으로 제목을 갖다가 한 패러그래프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이게 풀이해 나가면 무서운 내용이 이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자질없다고 딱 규정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대통령 스스로가 모르는 가운데 소위 말해서 마음의 빚을 졌다든가 이런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국정수반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만약에 또 다른 한편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가 알면서도 그런 비헌법적인 상황을 갖다가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면은 이 두 가지 모두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대통령의 자질이 없다. 지금 대통령이 자질이 없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사실은 네. 우파에서 시민단체라든지 네. 뭐 이런 데서는 얘기를 해왔죠. 물론 했죠. 하지만 좌파에서 얘기했다는 거, 그리고 사법부에서 얘기했다는 건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이죠. 지금 보십시오. 결국은 남아있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합니다. 소위 세력 분포로 이렇게 볼 때 세력으로 나눈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눈 거 아닙니까? 네. 소위 우리에게는 관대하고 우리 아닌 세력은 적폐 세력으로 몰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깨문 세력,
좌파 세력을 제외하고는, 친북 세력을 제외하고는 이제는 진보 세력, 그야말로 이제 진보가 생겨 있어요. 예, 예. 과거에는 나는 진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냥 좌파, 예. 자유우파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여기는 계속 진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 엘리트들이 있다. 아,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돌아섰다. 네. 이것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 정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정말 홀로 그 검사들하고 함께 대한민국 헌법적 수호, 헌법 예. 가치를 지금 수호한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이 진보 학자들, 진보 좌파 학자들 또는 이런 정말 우리법 연구에 사법부에서 네. 사법부를 점령한 좌파들, 그렇죠. 이 좌파들 중에 소위 엘리트 판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대통령 자질 없음, 와. 대통령 하야, 이 소위 아젠다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은요,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김명수가 아마 며칠 동안 잠을 못 잘 겁니다. 대법원장이. 왜냐? 이거는 사법부에 지금 엄청난 동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말은 안 해도 그들은 양식이 있거든요. 법과 정의를 보고 가는 사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동진 판사가 이랬지 않습니까? 저번에 추미애 인사학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 2탄입니다. 이게 네. 2탄인데 2탄 치고 이거는 핵폭탄급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장 자질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지고 있는 국정 수반자로서 지위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언행,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 조국 민정수석에는 한 개인을 이렇게 딱 놓아뒀다. 이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을 스스로 자기가 포기하는 길이다. 개인을 앞에다 놓았기 때문이다. 조국이란 사람을, 소위 어둠의 세력을 기르면서 어둠의 세력을 국민 앞에 이제 놓아달라. 이렇게 옹호를 하고 했다는 그렇죠. 것은 예. 어둠의 세력으로 남겨놨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조국 전 교수는 민정수석의 용어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그는 정권 창출 과정에서 교수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했다는 거예요. 예. 압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건 용어의 선택도 말이죠. 굉장히 선언적이에요. 예. 선언적이고 굉장히 많은 숙고한 이런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어둠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다. 지금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진보 농객인 진중권 씨는 근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꼼꼼히 되씹어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권력 설계자인 조국, 또 그가 구축이 된 문바라는 집단, 이 문바란 집단을 이렇게 집단화시키고 이분화시킨 것은 조국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586 학생운동권과 연계를 합니다. 조국이가 81년도에 학번입니다. 81학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2년도 학번이죠. 81학번, 2학번. 예. 그 진중권하고 둘이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도 586이죠. 예. 이 586의 비판자들이지, 지금. 근데 이 권력 설계자인 조국 교수하고 그가 구축한 문바들, 소위 말해서 대깨문, 예. 지독한 이념적인 하여튼 예. 그런 분들 집단에 대해서 비판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얹혀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얹혀서 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국 사회는 비정상적인 점조직 구축이 돼가지고 점조직에 의해서 공식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구조가 은밀하게 점점 유린당하고 침탈당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지금 국가가 마지막에 지금 정말 점령당하는 이 입장에 지금 와 있다는 굉장히 위기 상황을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지금 문화적인 부분, 그런 기생충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조금 제어를 하더라도, 지금 문화 권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세뇌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자유민주 세력을 갖다가 오도하는 그런 영화들 또는 작품들을 많이 예. 만들었습니까? 바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 좌파에서. 저 진중권 교수도 이제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기 이 사람이 아주 구체적으로 했어요. 일반 대중에게 인기 있는 문학의 유명 인사들이나 영화 작품, 드라마 작품 등을 통하여 특정한 방향의 정치적 적개심을 생성시켜가지고 자유우파 세력을 완전히 적폐세력으로 몰아 없애려 하는 바로 이러한 누군가가 지식인이 문제를 삼으면 그것을 만약에 문제를 삼게 되면은 그 픽션이야, 그 소설이고 예술이라고 이런 걸로 치부해버리는 허구라고 발뺌을 이렇게 해버리고 하여온 것이 오랫동안 이루어져 온 책략이다. 예. 아, 무서워요. 무섭죠? 이 문학의 예술계까지 딱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일반 대중의 인식체계는 점진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냈고 그 방향성을 한마디로 평하자면 현행책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으로 요약된다. 이렇게 예. 끝을 맺었는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말이죠. 지금 지난 3년 동안의 아주 자기들에게는 현란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불행으로 점철되고 공포로 점철된 이 시간과 공간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예. 여기에 대한 처방이 무엇이냐. 대통령이 자질 없음. 그렇기 때문에 하야하라. 네. 바로 여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보 성향 현직 부장판사가 또 인권법 연구의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같은 코드이면서도 메가톤급 핵폭탄급 이런 것을 던진 것은 사법부에 대한 절망을 조금 더 씻어준다는 의미에서 다소 사법부에 희망을 가져도 될까라는 그런 의미를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절망 속에서 가는 빛을 보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네. 정말 요즘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에서도 이제는 문재인의 하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문연대를 생각한다면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 좌파가 갈라서야지. 그리고 특히 친노 친문의 핵심들, 문파들과 좌파 전체가 갈라서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는 좌파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 명심해 주십시오. 좌파는 좌파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야 되겠죠.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양형태 TV와 신의 한 수는 같이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양형태 TV도 많은 시청 바라고 또 신의 한 수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팀입니다. 4.15 총선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한 목표에서 우리가 모두 한 팀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의 한 수 1877-1477 정기 회원가입과 유튜브 회원가입도 많은 가입,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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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